사과 한마디 없이 대출자 이자 폭탄.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스트레스 DSR 2단계, 1단계, 3단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1억을 벌면요. 원리금 상환에 쓰는 돈이 1억을 벌면 4천만 원만 써라요. 4천만 원만 써라. 4천만 원이 넘어가면 대출 안 해준다. 대출 안 해준다. 그죠? 4천만 원까지만 쓰라는 거예요. 1억을 내가 벌면.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요. 1억을 내가 벌면 4천만 원까지 쓰라는데 스트레스니까 가상금리를 더 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가 거기다가 가상금리를 더 플러스해서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리금은 그대로인지 모르겠지만 이자는 늘어나겠죠. 이자가 늘어나면 내 총소득 중에 40% 4천만 원을 원리금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자가 늘어나면 줄어들겠죠. 그겁니다. 대출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스트레스 DSR 1단계는요. 2024년 2월 26일에서 6월 30일에 그때 단행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가상금리 0.38%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지금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원래 이게 7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9월로 연기를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려고 했던 스트레스 3단계는 내년 7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완전히 미친 정책으로 전 보거든요. 미친 정책.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시장이 믿지 않으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믿지 않으니까 시장은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집값이 딱 그 짝이거든요. 갑자기 말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7월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걸 9월로 연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대출 더 받을 때 빨리 받자. 빨리 받아서 어떻게 하든 집부터 사자. 이런 심리가 가동이 됐어요. 그게 이미 5월, 6월 이때 시장에서는 바닥에 소문이 났는데 갑자기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7월엔 더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8월에도 대출이 장난 아니게 늘어나요. 그렇게 늘어나니까 여러분 정부가 갑자기 스트레스 DSR에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0.75% 지금까지 올렸었는데 1.2%까지 올리는 1.2%까지. 스트레스 DSR 1.2%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물론 3단계는 1.5%까지 올린다고 하죠. 이 1.5%의 근거는요. 기본적으로 과거 5년간의 최고금리 5.64%가 최고금리입니다. 그리고 현재금리 빼보니까 이게 실제로 스트레스 DSR 금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 금리가 나오면 이게 일반적으로 1.5보다 낮으면 1.5를 적용하고요. 3.0보다 높으면 3.0을 적용합니다. 1.5에서 3.0 사이를 적용을 하는데 0.82가 나왔으니까 1.5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50%가 2단계에서 적용하는 거였는데 수도권은 예외 1.2%를 적용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보면 1.2%포인트인데 그렇게 적용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진짜 속 터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정부가 잘못했잖아요. 정책 실패잖아요. 아니 정책이라는 게 삼척동자도 압니다. 어린아이도 알 거예요. 말 바꾸면 어린아이들 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 바꾸면 어린아이들 울잖아요. 사탕 사줄게 했는데 안 사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울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의 정책을 여반장처럼 바꿨어요. 여반장처럼. 그래 놓고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그 모든 대출에 대한 부담 지금 국민들에게 떠넘긴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떠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부담 국민들이 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세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에 스트레스 DSR을 1.2% 적용해서 지금 실제로 대출 한도를 정해봤더니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3억 2,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단계 적용하니까 3억 1,500만 원, 2단계 적용하니까 2억 8,700만 원으로 수도권은 줍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소득자는 그만큼 4,200만 원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자도 세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은 이게 줄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0.75%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여기는 뭐 3억 200만 원으로 그렇게 대출을 하게 할 수 있게끔 했죠. 1억을 만약에 기준으로 하면 더 줄어듭니다. 1억을 기준하면. 1억 기준하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6억 5,8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도입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억 3천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도입을 하면 8,400만 원이 줄어서 5억 7,4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수도권은 6억 4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는요. 결국 말입니다. 대출자한테 이자 폭탄을 안긴다는 게 핵심인데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정책 실패를 대출자한테 그대로 책임을 돌린다는 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관전 TV에서도 여러분들도 이 댓글창에서 계속 집단지성을 우리가 쌓아왔잖아요. 지금처럼 인허가가 더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2, 3년 후에 집값 폭등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지금처럼 주택의 착공이 줄어들면 집값 난리 난다는 이야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당시에 넋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정부가 대책 발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금리를 올려서 부담을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진작에 대비했더라면 저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작에 대비하지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라는 장관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국가 지도자라는 장관들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법안 하나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나요? 아니면 뭔가 현장에 발로 뛰어다니나요? 제가 봐서는 장관직 유지하는 데 정신없다. 장관직 누리는 거죠. 나 장관이야.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압니다. 저는 장관들이 장관직을 저렇게 누리잖아요. 결국은 끝장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누리다 끝장났거든요. 저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안 오려고 하면 현장 경영, 현장 통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3년 차가 됐잖아요. 그러면 현장 중심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돼. 많이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지 똑 부러지는 정책이 나와서 시장을 더 저는 확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